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윙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투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저는 스윙 투자를, 저도 물론 하지만, 스윙 투자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스윙 투자를 왜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공략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는 데는 분명히 도움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스윙 투자를 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그 종목이 상승해야 한다는 거를 전제로 둡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스윙은, 내가 스윙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상승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종목이 상승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종목이 보통 어떤 재료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올렸을 때 어떤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서 사람들이 나보다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어떤 테마가 주목을 받지 않는데 그 종목을 지금 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전력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전력을 좋게 볼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2차 전지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를 만한 수급도 지금 전혀 없고 시장에서 단기간에 그 종목들이 테마군들이 상승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스윙을 한다? 그거는 다소 맞지 않죠. 그리고 또 그 종목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윙한다는 거는 상승이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테마주를 매매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테마주에서 스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테마주는, 지금 클로봇을 예로 들면은 어떤 등장하는 시기가 존재하죠. 1월 달에 이렇게 등장하는 시기가. 그리고 그 물량이 상승으로 나가는 시기가 이렇게 명확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구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하던 스윙을 하던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에서는 보통 수익이 쉽게 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상승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스윙을 하겠다. 이거는 상승이 정해져 있는 종목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돌파가 나와야 되는 종목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이 종목이 어떤 테마에 속하고 어떤 재료를 받아서 이후에 올렸을 때 누군가가 나보다 비싸게 사줄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자리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승이 가능한 재료, 그 다음에 이유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유리한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클로봇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클로봇의 경우를 보면은 돌파를 가는 캔들이 이렇게 한번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수렴을 하는 구간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졌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어떤 박스를 그리게 되죠. 등장했던 시기, 그리고 그 물량이 돌파로 진행되는 시기.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물론 이 동그라미 시가에 잡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과연 어디에서 스윙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가장 핵심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이런 시작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나가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항상 중요한 건 유리한 자리예요. 유리한 자리가 어떤 종목의 경우에는 하락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을 확인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클로봇의 경우는 이런 지지선 구간이 명확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스윙을 할 거예요. 이 종목이 물론
물론 올라가겠지만 내가 평단가를 여기서 가져가는 거랑 여기서 가져가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어차피 올라갈 거라면은 여기에서 굳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 15% 엄청 많이 차이 나죠, 이거는. 단기 매매에서 15%는 정말 많은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내가 굳이 위에서 사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불리한 자리에 해당하죠. 그리고 내 계좌에 당장 마이너스 15%가 찍히게 되면은 내가 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죠.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물론 손절이 나가는 스윙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유리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스윙 타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이런 구간들을 만들어냈죠. 자, 캠트로닉스가 왜 상승해야 되는지를 물론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파동을 읽어내는 시작점은 동일해야겠죠. 자,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그런 구간들이 이 캔들에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재료도 물론 상승이 가능해야 되지만 파동도 상승이 가능한 자리들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캔들 상태에서 최대한 이 아래 구간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3월 11일 날에 미장이 크게 밀렸을 때 이 시가에 이 자리를 줬으니 여기에 가깝게 잡는 게 스윙 투자에서는 훨씬 유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고점이 터지는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홀딩을 했으면은 물론 이 20% 넘는 구간을 다 수익 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내가 유리한 자리를 잡아갔다면 어떤 흔들리는 구간을 견디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얘는 이전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아래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런 아래 구간을 만들어냈죠.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상승을 할 만한 그런 힌트들을 주는 경우가 이런 종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승을 간다. 그리고 또 갈 만한 재료, 유리기판 관련 재료가 존재를 하면서 이렇게 하락 자리를 만들어내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스윙 매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하락 자리를 만들어냈을 때 오히려 제가 이런 구간들을 공략해 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런 데서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이 진짜로 상승을 갈 거라는 내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라면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지지선이 깨질 때 사보는 게 가장 좋겠죠. 물론 저기서 모든 물량을 다 사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비중을 채우고 일부 채우고 그 다음에 돌아서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유리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스윙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양철관을 보시게 되면은 3월 초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밀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최근에 이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은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이 종목이 상승이 더 나와야 된다라고 만약에 이제 생각을 했으면은 성공을 하겠지만 어떤 파동에 대한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내가 이 종목을 그렇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굳이 스윙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자리를 주지 않았던 종목에 해당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 건요. 내가 나는 스윙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스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종목이 그 종목이 스윙을 할 만한 자리를 줄 때 스윙을 하는 거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스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는 동양철관 스윙할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막 사야지.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스윙은
이 종목의 세력이 나에게 기회를 줄 때 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대봉 LS가 최근에 이렇게 강한 양봉이 발생을 했잖아요. 얘가 앞으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더 상승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가 다시 부각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동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어떤 유리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는데 유리한 자리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얘가 기준이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스윙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스윙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만약에 진짜 손절이 나가더라도 내가 감당 가능한 자리여야 돼요. 얘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뭐 심택의 경우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내가 여기서 사봐야지. 그러면 이 구간을 견뎌서 고작 익어 먹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유리한 자리들을 찾아갔으면은, 또는 어떤 확인하는 자리들을 찾아갔으면 이후에 이런 양봉에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요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대체 거래소 때문에 생긴 왜곡이고, 이런 구간들에서 내가 수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퍼센트로 따지면 보통 이런 데랑 이런 데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요거 먹는 거랑 여기에서 이거 먹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스윙을 한다는 거는 내가 시간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시간적으로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단기 투자랑은 달라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 사서 이걸 먹는 거는 며칠 보유 안 하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유리한 자리를 찾아서 이걸 먹으면은 보다 확실한 수익 구간이 나와야겠죠.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윙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시작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매매를 하실 때 스윙 투자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기본 원리가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종목이 왜 상승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은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평단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리한 평단가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윙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